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네, 오늘은 선별단지 시리즈로 돌아왔고요. 분양가 중에 시즌2 22화고요. 근데 오늘 선별단지 14-2탄입니다. 1탄 2탄 얘기죠. 예, 공고전 영상이 띄워졌던 단지죠. 어디냐? 부천 아테라자입니다. 부천에 진짜 신규 분양이 되게 적죠. 얘도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공고전 영상이 있는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고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오늘 거의 다 스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고전 영상에서 제가 분양가를 예상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거에서 투자 가치 중심으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드리는 영상이니까 꼭 공고전 영상 확인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말이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부천 아테라자이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서울 가는 신축열차다. 공고전 영상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제목은 이거였죠. 가뭄에 콩나듯 하는 부천 신축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리고 부천의 가늠자가 될 거다. 분양가 있어서 아테라자이의 분양가가 이후 나올 중동 신도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다 했었는데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는 분양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서울 가는 신축열차 1, 2 있는 친구가 온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었죠. 1, 2 있는 친구 1호선, 2호선, 7호선 이 역곡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테라자이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부천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선 보시면 생각보다 교통이 좋구나 이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지를 괜찮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개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욕하셔도 됩니다. 자, 선별단지 선정 이유는 뜻이 공고전 영상에서 요거 갖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정보인데요. 지난번에는 공고가 나오기 전이라서 이 부분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고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고가 나오면서 이제 변화된 부분은 요 빨간 화살표로 여기 이런 데 해놨어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제가 9월 분양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말쯤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 늦춰져서 10월 8일날 1순위입니다. 그러면 7일날 꽁이 있겠죠. 역세권입니다. 역곡역에 들어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괴안 택지지구거든요. 부천에서 위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구로 항동지구 바로 왼쪽에 붙어 있고 옥길 범박지구 바로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다 개발지구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소사역 쪽도 다 개발이 됐죠. 어느 정도. 자, 역곡역인데 이 역곡역까지 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재드렸지만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대략 700m 정도 나옵니다. 경사가 있어서 걷는다 못 걷는다 얘기 나오지만 제가 여기는 수도권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봐서 여기 아는데 걷는 데가 아주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대신 개인 호불호가 있으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출퇴근 시간대 여기 도로가 좁아서 어쩌면 차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도보 대략 10분이면 걷고 남는 거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했죠. 이 역곡역에 탔을 때 그냥 수도권 1호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역곡에서 한정거장 가면 어딥니까? 온수역입니다. 여기서 뭐 환승할 수 있습니까? 7호선 환승할 수 있죠. 여기서 몇 정거장 더 가면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도림역입니다. 신도림 2호선 탈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간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사실 신길역이 있어요. 5호선도 있고요. 좀 더 간다? 노량진역이 9호선이 있습니다. 5호선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5호선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개 역이죠. 1, 2, 5, 7, 9 거의 모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환승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용이하게 여러분 직접 따져보세요. 네이버 길찾기 이런 걸로 다 검색해보시면 쉽게 뜹니다. 따라서 이 역곡역 일대가 나쁘지가 않아요. 서울 진출에 있어서 최근에 서울 접근성 얘기하면서 검단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잘 분양이 되고 있는데 이 역곡역 근처 상당히 서울 접근성 좋다.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역곡역 왼쪽으로 가야지 그게 인천 쪽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야지 그게 김포 쪽이고 하단 말이에요. 그거 봤을 때 역곡역 서울 접근성 아주 좋은 곳이다. 한정거장 가서 7호선 몇 정거장 더 가면 5, 7, 몇 정거장 더 가면 9호선도 있습니다. 이런 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테라자이 투자 포인트라고 그랬죠. 뭘 말씀드렸었냐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 옥길지구 유명하죠. 좋은 아파트들 많아요. 항동이나 옥길이나 이쪽 범박까지도 다 좋은데 정말 살기 좋고 좋은 단지들인데 철도 역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구로선 얘기가 있긴 한데 확정도 안 났고 언제 생길지 모르죠. 그에 반해서 바로 옆에 들어가는데 다만 여기서 유일하게 민영으로 가는 게 아테라자인데 항동 옆에 있고 옥길 범박 위에 있는데 즉 붙어있는데 유일하게 역공역까지
도보가 가능하다. 단지들도 비교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그걸 보시고 이걸 보세요. 그리고 200세대입니다. 좀 다소 아쉽죠. 세대수가 작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천 전체에서 신축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는 게 뭐 소규모 개발이 좀 있긴 한데 뭐 중동 신도시 1기 재건축 있죠. 근데 물론 거기는 가격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개발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세대에도 불구하고 입주는 제가 27년 중반으로 추정했었는데 정확히는 27년 1월로 예정이 됐습니다. 공고에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죠. 2년 6개월 원래 치면은 보통 일반적 입주 대기기간인데 요즘은 3, 4년짜리들이 많았거든요. 입주 대기기간. 얘는 그보다는 좀 빠르다. 원래 평균적인 어떤 입주 대기기간입니다. 따라서 자금 같은 거 모으시는 거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2년 6개월 내에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분양가는 이렇게 예상해 드렸었어요. 6.5억대 얘가 50타입하고 59타입 두 개가 있는데 최고 기준으로 6.5억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고가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나왔냐면 얘 분상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재당첨 제한 10년인데 사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당첨 제한 10년은 지금 과열지구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전매 제한이 3년이 있습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입주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전매 3년이라는 걸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거주 의무 기간은 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분양가 나왔는데요. 공고문 보시면 자 부천계한지구 아테라자의 모집 공고인데 분양가 나와있죠. 여기 50평 같은 경우에는 5억 3천에서 5억 한 9천 선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84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얘는 84형이 없으니까 59 타입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50쪽이 더 많긴 합니다. 자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층 3층 기준으로 해서 6억 3,300에 나왔고요. 고층 10층 이상은 6억 7,200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6.3억 선에서 6.7억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9형 1, 2층 없고 3층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기본 분양가는 6.3에서 6.7 이렇게 써드렸는데 공고 나왔으니까 문제는 이제 옵션이죠. 얘는 근데 분상제라고 그랬잖아요. 착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행 쪽에서 여기를 좀 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즘 뭐 웬만한데 2천 넘어가는 데들이 수두룩한데 싸죠. 에어컨 4기 기준 580. 보통 분양가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5기 기준 950이 기본이거든요. 얘도 좀 많이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옵션이 2,500입니다. 근데 이 옵션이 뭐 이렇게 아주 사악하거나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거실 80에 나와있죠. 여기 59가 맨 뒤쪽입니다. 주방 벽상판 마감재가 있는데 이거 두 개다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엔지니어 스톤을 할 건가 세라믹으로 할 건가 이거 차이인데 그냥 저는 이거 세라믹 좋은 걸로 그냥 다 일단 계산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선택형의 경우에 주방 패키지도 두 개예요. 요거 엔지니어 스톤이냐 세라믹 스타일이냐 요것도 나뉘는데 요것도 비싼 놈 800에 나왔고 싼 놈은 600에 나왔는데 그냥 이것도 800으로 계산해 드렸습니다. 우물천정 이런 거 하셔야 될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근데 주방 아일랜드도 선택 1, 2, 3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냥 세라믹 제일 비싼 놈 120짜리를 넣어드렸어요. 바닥 특화는 뭐 강마루로 광폭 강마루로. 그러니까 원래도 강마루인데 광폭을 늘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근데 유행 따르는 거긴 한데 여하튼 60이 있어서 이것도 넣었고요. 59A 같은 경우는 여기 260이 있죠. 요게 그냥 넣습니다. 그 다음에 붙박이장 이런 건 뭐 소소한 건데 넣었고요. 다만 모든 단지가 그렇지만 가전은 안 넣습니다. 가전은 입주하실 때 그냥 사는 게 낫기 때문에 모든 단지에서 빼고 계산드리죠. 여하튼 그래서 여기 다 합하면 얼마냐. 대략 2,500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줄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택 중에서 가장 비싼 놈들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2,000선 아래로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최종 분양가는 어떻게 되냐. 기본 분양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 합쳐되는데 얘는 뭐 확장비하고 에어컨 합해서 한 1,100 정도고 옵션 한 2,000, 1,900 이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 합해서 3,000 정도가 더 들어간다. 기본 분양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6억에서 7억 정도에 나왔다. 뭐가? 59 타입이. 저희는 항상 비싼 놈으로 하기 때문에 59 타입 제일 비싼 놈 최고층에다가 옵션 다 때려박은 거 거의 때려박은 거죠. 7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아파트 아마 7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주차가 지난번에는 공고가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정확히 확인됐는데요. 240대입니다. 뭐 근린상합하면 242대인데 뭐 두 대 차이니까요. 계산해보면 대략 1.2대 1. 그때 말씀드렸지만 얘는 소형평형이잖아요. 50 타입하고 59 타입 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200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차량 대수가 아주 많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원래대로면 1.2 되면 좀 그럴 텐데 얘는 소형단지고 소형평형단지라는 걸 갖다가 고렸을 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 자 커뮤니티도 지난번에 확인 안 지금도 10월 3일날 사실 그랜드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모물 들어가셔도
지금도 커뮤니티 모습은 안 나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글 같은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공고문에도 있으니까 피트니스라든가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작은 도서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경로당이라든가 우리가 어린이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10월 3일날 그랜드 오픈하면 모습도 좀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도 따라서 지금 제가 이 영상 9월 30일 찍고 있는데 없습니다. 지난번 공고 전 영상에서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10월 3일까지 제가 기다렸다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죠. 편집하고 이럴 시간이.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올려드리는데 다만 얘는 이런 거 있어요. 50평에 대한 기본적인 3베이로 만들어진 평면도가 하나 공홈에 있고요. 59형 같은 경우에는 있지는 않은데 검단 아테라자이가 있거든요. 쳐보시면 거기 59형이 들어갔어요. 아마 같은 데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을까. 따라서 검단 아테라자이를 일단 참조하시다가 10월 3일날 그랜드 오픈하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59 타입은 뭐 AB 타입 나뉘지 않아요. 좀 전에 보셨지만 공고문에서 단일형입니다. 따라서 그냥 포베이 괜찮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형태 그걸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평면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은 10월 3일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적혀 있었죠.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평가 못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왜? 공고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공고가 나왔죠. 그때 이제 부천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보셨지만 제가 예상한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면 입장에 따라서 많이 나뉩니다. 비싸다는 분도 있고 괜찮네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욕하셔도 된다고. 주변 매매가 분양가 비교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분양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문제는 이거 그때 여기 있는 단지들 역공역 독립단지군 특이했죠.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서울수목원 현대홈타운 스위트, 소세어 스위첸, 소세어 프루지오 같은 거랑 비교도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옥길 범박 항동지구랑도 비교해드렸고, 얼마 전에 분양했죠. 소사역 롯데캐슬 더뉴에라고도 비교해드린 거, 이거는 공고전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제가 아테레자이가 7억 정도에 나오면, 요거까지는 지난번에 써놨던 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진하게 크게 놓은 거 말고는 지난번 표 그대로입니다. 7억에 나올 것 같다 물음표 해놓고, 그래도 요 6개 단지 비교했을 때 사실 단지 수가 더 많은데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다 그랬는데 실제로 6.65에서 7억 정도에 나와줬습니다. 따라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공고전 영상 보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핵심은 요거 있죠. 여기 이 역공역까지 700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역공역에서 아테라까지 대략 7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역공역을 중심해서 엄청 많은 단지들이 있어요. 역공역 남쪽뿐 아니라 아테라자이 쪽뿐만 아니라 이 북쪽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 동짜리, 두 동짜리도 아니에요. 거의 한 동짜리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거의 오래된 놈들이에요. 물론 신축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에 정리해드렸지만 여기 요 놈들이 3억에서 4억입니다. 그게 사실 59형이든 84형이든 상관없어요. 시기도 상관없습니다. 20년 전에 들어온 놈이든 신축이든 대략 이 가격대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역공역 주변의 실질적인 가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서울과의 접근성,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저가격, 올라가는 시기에도 저가격에서 크게 못 벗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왜냐면 단지 큰 거 있지도 않고, 근데 교통은 좋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인데, 이번에 7억 최고층 최고가 기준 7억에 나왔는데 싼 거는 한 6억 중반선이고요. 얘가 들어왔을 때 여기가 3, 4억이란 말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얘네가 하방 경지성의 기본이 된다고 했죠. 즉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분양을 받았을 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오르는 건 두 번째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데, 얘는 이미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아무리 부동산 시가 나빠도 4억 이하로 3, 4억 이하로 30년까지 된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평가했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옆에 붙어있는 항동 상당히 비싸요. 표 보시면 지금 약간 고점으로 가고도 있는데, 여기 항동 그때 분석해드렸습니다. 얘가 이미 7억을 쳤고 과거 정보 좀 팔아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얘는 전철역까지 갈 수 있는 거의 이 지역에서, 항동 합해서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신축입니다. 구축으로는 여기 요거 있다고 그랬어요. 수목원 현대 홈타운 스위트라고 요놈. 이것도 비교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위쪽에 있는 범박하고 옥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나온 거 확정이 이제 됐는데 사실 좀 더 싸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예상한 대로 나왔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테라자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요거는 지난번 그대로인데 중반이 아니라 1월로 변경됐죠. 그래도 27년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시장 변화 정도, 특히나 현 부천시장 추세인데요. 부천시장이 뭐 어때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걸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건요. 부천에 지금 수도권에서 몇몇 지역이 이런 걸 겪고 있는데 부천도 대표적이에요. 뭐냐면 신축이 없습니다. 물론 중동 신도시가 신축이 되겠죠. 재건축돼서 신축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중상동 지역, 부천의 중상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좀 전에 비교해드린 그런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구도심 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역곡역 주변 쪽, 소사역 쪽은 얼마 전에 했고요. 뭐 몇 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신규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소규모 단지지만 이 아테라자이 미래가치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구축,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요. 역곡역까지 가는 동안에 있는 그리고 역측에 위치해 있는 그 작은 단지들. 하지만 언제나 3, 4억은 하는 단지들. 얘네가 하방 경직성을 지켜줄 이런 단지들이 될 거다. 이게 미래가치예요. 분야별 평가도 공고 전에 해드릴 수 있는 건 지난 영상에서 다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얘 초품화입니다. 거의 초품화예요. 40m 정도 되는 건너면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양지초가 있고요. 학원가는 바로 옆에 있는 옥길이라든가 항동이 학원가 잘 형성됐겠죠. 대규모로 잘 들어갔으니까. 거기 학원가 셔틀 당연히 다 이용할 거고요. 원도심입니다. 여기 스타필드도 있다 그랬죠. 스타필드 가까운 데 있어요. 지난번에 확인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59 최고 풀업 6억대 후반을 예상했는데 7억 정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층 7억이라 그랬는데 이보다 싸면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나와서 좀 안타깝죠. 투자가치 평가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리딩 단지는 아니에요. 바로 옆에 항동이 있고 밑에 옥길이 있는데 얘가 내가 일바야. 특히나 항동과 비교했을 때 항동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있지만 이거 항동 지는데 바로 옆에 붙은 교회 아파트지만 내가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신축이니까 일바야 못합니다. 그렇죠? 200세대예요. 봐요. 이것도 되게 큰 단지들입니다. 일바야 이건 못하지만 얘 다 따라갈 겁니다. 왜? 얘는 뭐 갖추고 있다고요? 역세권 갖추고 있다는 거. 따라서 얘가 리딩하진 못하겠지만 주변으로 따라갈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투자 가치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드렸었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은요. 부천 국평입니다. 59형이 지금 7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최고가고 옵션 다 때려박은 거지만 프로 추후에 부천에도 국평들이 작년 말에 있던 소사 쪽처럼 이제 국평들도 분양이 될 텐데 그 국평의 분양가는 상당히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국평들 수도권에 웬만하면 7억은 다 이미 넘었거든요. 역곡역보다 훨씬 안 좋은 데들도 7억인데 얘 제대로 된 국평이 부천에 들어섰을 때 뭐 대표적인 게 일기 신도시 중동 쪽이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걔네들의 단지 규모 좀 괜찮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가격은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물론 이런 시일 안에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아테라자의 신혼부부라든가 59형이니까 뭐 아이도 한둘 왜냐면 초등학교 거의 초품학급이거든요. 그리고 뭐 학원 같은 유형도 용이하고 직장 다니시는 것도 서울 쪽 진출이 정말 괜찮은 아파트 단지예요. 따라서 이 가격대로 59 타입 신축에 들어가서 자산을 또 모으셔야 되잖아요. 계속 뭐 한 군데 사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기에는 뭐 자산을 모으면서 그 추후 이런 걸 대비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 예측이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싸게 나왔으면 좋았었겠지만 그때 평가드린 것처럼 59 타입 7억의 최고층을 끌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들어갈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듭니다. 종합전 여건을 봤을 때 특히나 서울 쪽이 직장이시거나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격으로 봤을 때 나쁜 데는 아닐 것 같다. 신축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 자입니다. 아테라자이 금호하고 자이하고 같이 컨소시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추후에 그런 점도 나쁘지 않게 평가되지 않을까. 주변에서 자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괜찮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지난 공고전 영상과 비슷한 내용으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많은 걸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요한 것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공고전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개인이 이걸 조사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것 따라서 꼭 가보세요. 제가 이제 도보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700m 되고 그러면 한 10분이면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 횡단보도도 한 2개 정도만 건너면 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셔야죠. 왜냐면 거기 들어가서 사시고 걸어서 다니실 분들은 생각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시고요. 가신 김에 주변 시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고요. 소사역 쪽 가셔서 최근에 분양됐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쪽 분위기도 물어보시고 거기 어떻게 됐는지 중개사 사무실 들어서 몇 군데 들어가서 물어보면요, 중개사분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종합해서 보면 대충 분위기 이렇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더 드시면 쭉 시세는 어떻고 거기 재건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개사분들이요 대부분은 귀찮아하지 않고 다 설명해 주십니다. 꼭 가보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주변도 한번 돌아와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 공식 단톡방이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사실 영상에서 좀 잊지 못한 얘기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공식 단톡방이라 쉽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뭐 또 네이버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저희 카페잖아요. 그 카페 100만 회원이 있고 그분들이 내놓는 그 수많은 분석과 이런 것들 당연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카페 방문하셔서 특히나 지역방 보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